아름다운 시드니 하버 아치교. 하지만 90년 전 이 다리의 작업자들에게는 두 개의 반쪽 아치를 연결하는 큰 도전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을 견뎌내고 아치를 같은 날에 연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은 용기를 내어 아치를 연결했습니다. 아치교 기술에서는 길고 튼튼한 아치가 강의 끝과 끝을 연결합니다. 이제 이 받침대를 통해 도로 데크가 다리에 부착됩니다. 흥미롭게도 아치는 항상 포물선 모양입니다. 하지만 원형 아치가 있는 아치형 다리를 건설한다면 어떨까요? 이 원형의 나무 블록 배열에 무게를 가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하지만 포물선 모양의 무게를 가하면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요컨대 포물선 아치는 최고의 자체 지지 구조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포물선을 실용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은 엔지니어의 의무입니다. 시드니 하버 아치형 다리의 건설 혁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건설은 양쪽 끝에서 하프 아치로 시작하여 중간에서 연결될 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건설 단계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여기서 뭔가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건설하면 중력 때문에 아치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치는 아래쪽 지점에서만 지지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하프 아치 끝의 암벽에 많은 지지 케이블을 뚫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 여러 대의 크리프 크레인과 플로팅 크레인이 사용되었습니다. 개별 아치 부재는 작업장에서 폰툰 보트를 타고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크리프 크레인을 사용하여 들어올려 조립했습니다. 아치 부재는 먼저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되었습니다. 최종 각도와 위치를 조정한 후 철근을 사용하여 전체 구조물을 고정했습니다. 약 600만 개의 철근이 다리를 고정했습니다. 이 아치의 무게는 약 38,000톤에 달합니다. 모든 구조물이 세워진 후에도 아치 사이에는 3피트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결이 나옵니다. 아치의 지지 케이블을 하나씩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체의 무게로 인해 아치가 천천히 내려오다가 결국 서로 닿게 됩니다. 만세! 축하의 시간입니다. 두 조각이 서로 닿자마자 바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 인상적인 아치의 길이는 1654피트에 달하며 해수면으로부터 440피트 높이에 있습니다. 이제 포물선 모양이 왜 최고의 자립 구조물인지 논리적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뉴 리버 조지의 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사슬을 킹콩의 도움으로 묶어봅시다. 이 체인이 형성하는 모양은 전차선입니다. 그러나 쉽게 설명하고자 이 모양을 포물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잡아보려고 해도 그 모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체인은 정상적인 장력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 포물선 사슬을 단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이제 중력의 방향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외부 힘의 방향이 바뀌었으므로 내부 응력도 방향이 바뀌고 완전히 압축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 전체 배열을 뒤집어 보세요. 와우! 정확한 아치형 다리가 됩니다. 이 포물선 구조에서 발생하는 압축력은 정확히 단면 중간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항상 안정적입니다. 힘이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으면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물선 아치가 최고의 자체 지지 구조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 아치 아래에 도로 데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바로 지지 아치를 아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치에 유도되는 힘은 동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수석 엔지니어라면 어떤 설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위의 데크 디자인이겠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건축 자재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엔지니어는 항상 위의 데크 디자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드니 하버 다리 위치에서 이 디자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 데크와 강 사이에 아치를 만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곧바로 발생합니다. 수중 아치 디자인을 시도해 볼까요? 아니요, 그런 디자인은 넓은 지역의 선박 이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가능한 유일한 설계는 도로 데크 아래 설계였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치 아래에 완전히 도로 데크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치는 지면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설계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아치를 지면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치의 일부를 도로데크 아래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시드니 하버 다리에서 한 일입니다. 이러한 다리를 스루 아치형 다리라고 합니다. 건설할 가장 적합한 아치형 다리의 유형은 전적으로 위치의 지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리 바닥에 있는 거대한 베어링 경첩이 보이시나요? 흥미롭게도 온도 변화에 따라 이 경첩은 그림과 같이 아치의 각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아치의 길이도 증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베어링 덕분에 다리는 이러한 길이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엔지니어들은 다리의 열 스트레스 문제를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여름철에 시드니 다리가 거의 7인치나 올라간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이러한 아치 확장과 함께 받침대도 온도 변화로 인해 확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데크의 위치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거대한 경첩이 집안에 어떻게 장착되는지, 그리고 집안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영리한 건설 비결은 아치의 한쪽을 다른 쪽보다 빠르게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아치의 설계나 시공에 실수가 있을 경우 다른 쪽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제 받침대를 연결할 차례입니다. 이 받침대의 한쪽 끝은 V자 모양이며 이 부분을 먼저 아치 구조에 장착했습니다. 이제 강철 작업자들이 데크의 크로스 거더를 받침대의 다른 쪽 끝에 어떻게 부착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들은 중앙에서 도로데크 조립을 시작하여 점차 끝쪽으로 작업했습니다. 도로데크 구조가 실제로 메인 아치 구조에 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은 온도 변화에 따라 아치의 모양이 변해도 도로데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 12차선 데크의 총폭은 무려 160피트에 달합니다. 도로데크에는 4개의 철로, 6개의 차선, 2개의 보행자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멋진 점은 보행자 차선이 아치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완공되자 96대의 기관차가 4개의 선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치되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1958년에는 철로 중 2개가 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니 항구의 현수교가 더 경제적이고 건설하기 쉬운데도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현수교는 항상 흔들립니다. 화물 열차처럼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다리의 경우 아치형 다리 설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치형 다리는 더 견고합니다. 건설 중인 인도의 챗나브 다리가 가장 좋은 예 중 하나입니다.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교이기도 합니다. 다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이 경우 열차의 무게는 다리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리의 내부 응력 발생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분석에서는 다리의 자체 무게만 고려했습니다. 형상이 포물선일 때 내부 응력이 몸체 중심을 따라 완벽하게 흐르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치에 외부 하중이 가해지면 아치 모양이 포물선이라 하더라도 내부 힘은 중심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 힘의 위치를 연결하면 추력선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치 다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엔지니어는 극한의 하중 조건에서도 추력선이 아치 부분의 중간 3분의 1에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아치형 브릿지 유형은 타이드 아치 다리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희의 단독 동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